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SSG 마지막 편 25시즌 프리뷰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제가 예상을 해놨는지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칭 스텝입니다. 구단주 보좌역 새로 만들었습니다. 추신수 1군 투수 코치 경원호 투수 코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자와 코치, 거의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코치로 전구단 순회 공연하는 것 수준의 두산 1군 배터리였는데 SSG로 왔고요. 그 다음에 2군 감독으로 박정권 전 해설위원이 고향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고향 팀으로. 그리고 이기순 선수가 작년에 선발 2경기 던지고 깔끔하게 상무로 입단했습니다. 윤성보, 변건우, 류용곤 선수. 내야에는 전희산 선수가 작년 시즌 마치고 상무로 입단을 했죠. 그리고 외야 김정민, 박세식 선수가. 그다음에 전역은 작년에 전영준 선수가 전역을 했고요. 내야에는 김건웅 선수가. 그다음에 김수윤 선수 1루를 볼 수 있는 우타자 NC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노경원 선수가 2+1년 총액 25억, 계약금 3억, 연봉 13억, 옵션 9억에. 저는 노경원 선수 FA 계약은 국내 리그의 젊은 어린 투수들에게 엄청난 교훈이 돼야 되고 진짜 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철저한 자기관리. 지금도 나이를 떠나서 그냥 리그에서 최정상급의 필승조입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나이 상관없다. 그게 프로다라는 걸 노경원 선수가 몸소 보여줬다. 다음 최정 선수가 종신이죠. 4년 총액 110억, 계약금 30억, 연봉 80억. 올해 이제 37이니까 41살까지 개런티 계약입니다. 예우죠, 예우. 팀 레전드에 대한. 자, 트레이드가 있었죠. 오원석과 김민의 트레이드가 시즌 종료 후에 10월 31일 날 발표가 됐는데 결론을 떠나서 우리 리그 현실상 좀처럼 보기 어려운 대형 트레이드다. KT는 팀의 수건, 좌완 선발에 대한 니즈, SSG는 뭐야? 너무나 불안한 불펜 강화를 위해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거죠. 1라운더들끼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원석은 KT에서 선발 로테이션 도를 거고 김민은 북박이 필승조로 SSG에서 활약을 할 겁니다. 다음 이유래입니다.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 포수로서 기본기가 너무 좋습니다. 블로킹, 어깨, 수비만 놓고 보면 프로에서 당장 기용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지영, 조영우, 이유래 이렇게 SSG는 이제 현재와 미래의 포수 걱정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외국인 선수입니다. 화이트입니다. 이 친구는 다 아는 선수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구위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먹어주는 구위예요. 과연 얼마나 그 터프함이 먹히는 터프함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공의 위력은 예술인데 지 맘대로 막 갖다 꽂아요. 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야 먹어주는 구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햄스트링 부상은 이건 뭐 일어난 이슈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단 이 친구는 워낙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한국 깨고 WBC에 잘 던지면 우리나라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와중에 지금 또 햄스트링 때문에 또 조기 귀국을 했고, 워낙 또 파이어볼로고, 이런 선수가 잘 돼야 우리나라 리그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수도 몸이 제대로 회복이 돼서 개막 전에 쭉 개막 시리즈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 예술이잖아요. 앤더슨하고 화이트 이 원투펀치 그 파이어볼 빵빵 갖다 꽂아대는 거 생각만 해보세요. 속이 뻥뻥 뚫리지. 맨날 국산 이지랄 얼마나 멋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몸만 회복되면. 그래서 미치 화이트가 미친 화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 외국인 투수 2명의 스태프가 정말 기대된다. 이건 긍정의 기대입니다. 오원석이 빠진 한 자리 고정 옵션, 즉 5선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송영진 선수가 제일 이거죠. 네. 두 번째하고 문승원의 선발 재전환 여부. 이건 거의 픽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쓱 보셔도 별로 선발 구성에 있어서는 고민이 안 돼요. 김광현 얘기는 아예 빼놨어요. 왜? 그럼 당연히 선발이니까. 그러면 오원석 선수의 빈자리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그 한 자리는 대기 순번표를 뽑고 있고, 그만큼 SSG가 확실히 선발 구성에는 문제가 없네, 불펜 강화가 맞았네 라고 이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앤더슨, 화이트의 폭발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앤더슨이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받았는데 계약 조건이 별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는 지금 우리 리그에 와 있는 외국인 투수 중에 제 생각엔 넘버원 같아요. 올해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 말고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올 시즌에 풀타임으로 돌잖아요. 저는 이 친구가 15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불펜이 덜 지랄을 하면 SSG가 5강 이상 승부를 보려면 15승은 해야 돼. 자, 그 다음 화이트는 12승입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최소 25승, 최대 27승. 그래야 5강 이상 승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SSG의 25시즌 성적의 키는 저는 광현 씨가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씨가 작년에 12승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디테일은 나빴죠. 김광현답지 않았죠. 올해는 김광현 선수가 김광현답게 12승, 13승을 해야 됩니다. 내용에서도. 똑같은 12승이라도 김광현답게 12승을 하는 것과 작년처럼 12승 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왜? 작년처럼 12승 하는 건 12승 한 게 대단한 거고 원래 김광현처럼 12승을 할 성적이 나오면 12승 더 할걸요 아마? 더군다나 이제 오원석 선수 이탈로 팀 내 유일한 자완 선발이 됐기 때문에 김광현이라는 상징성의 플러스 희귀성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앤더슨, 화이트, 김광현 여기 셋이서 적어도 30승 후반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자, 거기에 문승원 선수가 4선발이면 리그 최강의 4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그에서 문승원보다 좋은 네 번째 선발은 저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문승원이 워낙 구종이 다양하고 이 구종을 자유롭게 던지는 선수라 제구력도 좋고. 그래서 김민의 합류가 어떻게 보면 선발까지 강화시킨 효과가 있다니까요. 문승원이 선발로 가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문승원 선수에 대한 레파토리를 좀 보시면 포심, 까부,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 갖고 있죠. 그러면 구사율, 체인지업과 포크볼을 이렇게 던집니다. 약하게. 불펜이었으니까 작년에. 그러면 22년도 한번 볼까요? 올라가죠. 비율이. 체인지업 10.9%, 21년도 체인지업 14%, 투심도 던지고. 이렇게 던질 줄 아는 구종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문승원 선수는 선발 유형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오원석이 팀에 4선발하는 것보다 문승원이 팀에 4선발하는 게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너무 장밋빛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야, 5선발이 문제인데? 라고. 그럼 저는 이제 맞받아치죠. 야, 이씨. 남들은 4선발서부터 문제야. 이 개이씨. 5선발이 문제 아닌 팀이 어딨어. 그런 팀은 우승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SSG는 5선발도 근본이 있는 아가 5선발이라니까. 송영진. 작년까지 로테이션을 계속 돌았잖아. 송영진이 작년에 5승을 했어요. 근데 5선발이 5승 정도 하면 이건 정말 쏘쏘예요. 딱 5선발인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직업이 뭐니? 5선발입니다. 그렇구나. 너 한 5승 했니?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박종훈을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박종훈 선수가 선발 말고 들어갈 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발 투수 아니고서는 롱맨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보세요. 한때 문승원 선수와 함께 SSG의 로테이션의 고정 상수였던 박종훈, 작년까지 팀의 대체 선발 5선발로 가장 많이 등판했던 송영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야도 있잖아요. 김건우, 좌완. 야는 군대 가기 전에도 선발로 또 등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정동윤. 이 친구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 3개거든요. 직구, 까부, 체인지업, 슬라이더가 없어요. 근데 정동윤 이 친구가 괜찮아요. 저는 연습 경기를 안 봤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참 전에 해놓은 거잖아요. 저는 이 친구를 직접 봤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발보다는 저는 조금 좀 구종이 단조로워서 불펜이 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좌완 백승건. 19시즌 1차 지명. 이 친구도 평속이 꽤 됩니다. 좌완인데. 자, 24시즌에 선발로 출장했던 투수들 현황입니다. 엘리아스 21경기, 앤다슨 23, 김광현 31, 오원석 25, 송영진 20, 이기순 선수 2경기 뛰고 상무. 그 다음에 시라카와 박종훈 9경기, 그리고 이건욱 2경기, 저거 6경기. 그래서 올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문승원이 올라가고 송영진, 박종훈 이 선수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김건우 있고 이러면 충분히 큰 이슈가 없으면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앤더슨과 화이트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기대가 더 현실적이다. 결국 앤더슨 화이트가 25승 이상 해주면 일단 뭔가 해볼 수 있는 계제가 마련이 된다. 단 김광현 선수가 24시즌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문승원의 선발 전환이 25시즌 SSG 전력에 오히려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송영진 선수가 뭐 한 7, 8승 정도 발전이 돼서, 그래서 저는 24시즌보다 선발진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또한 송영진이 말씀드린 대로 스텝업을 한다면 선발진만큼은 리그에서 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SSG의 선발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어쩌면 SSG 성적에 김광현 선수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은 제가 봤을 때 A-는 됩니다. 불펜으로 갑니다. 역시 SSG의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하는 파트입니다. 첫 번째, 불펜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 조병현의 상태. 두 번째, 김민의 프라이머리 연착륙 여부. 세 번째, 이로운의 스텝업 여부. 네 번째, 김택형 부활해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딱 보면 어라 하실 겁니다. 서진용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뉘앙스 뭐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진용 선수는 작년에 공을 안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야 올 시즌 제가 서진용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라고 아마 써놨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쉬운 경기 넘게 나왔죠. 해서 어쨌든 저쨌든 그림은 필승조로 분류가 될 겁니다. 전 계속해서 팔 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진용 선수는 꽤나 열심히 경기에 출장할 겁니다. FA를 작년에 포기하고 재수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악물고 던질 겁니다. 솔직히 저는 서진용 선수 팔 상태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서진용 선수는 뭐 한 5대1로 앞서고 있는 6회에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6회에 한 두 타자 정도 상대하는 7, 8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고서는 거의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조병현 선수입니다. 1군 무대 3경기 던졌던 친구가 24시즌에 무려 76경기를 던졌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던지면 데미지 분명히 세게 온다. 클로저가 없어서 고생하던 SSG에 한 줄기 빛이 내려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 조병현이라는 친구의 볼발에 이상이 생기거나 팔에 이상이 생기면 또 처음서부터 다시 다 해야 돼요. 뒤죽박죽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기억나세요? 조병현 선수 작년 후반기에 볼발 떨어졌던 거, 그게 시그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식을 쭉 취했지만 어쨌든 선발 김광현, 불펜 조병현이 두 축이 너무 중요합니다. 김민, 제가 장담할게요. 이건 누구나 다 장담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 랜더스에 김민 없었죠. 올해 있죠. 647% 도움될 겁니다. 무조건. 작년에는 프라이머리 셋업맨을 노경은 혼자 했어요. 근데 김민도 실패를 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조병현 앞에 김민이 있어. 노경은 있어. 그 앞에 서진용이 있어. 근데 작년에는 서진용하고 노경은이 6, 7, 8을 막아줬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김민이 생겼잖아. 무조건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김민의 영입이 오원석이 빠져나간 것보다 요만큼이라도 제가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원석의 빈자리는 메워주고 채워줄 선수가 줄 서 있다니까요. 근데 김민의 역할을 채워줄 선수는 지금 이 자원에는 없어요. 김민 말고는. 이게 트레이드 효과라는 겁니다. 다음 이로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루키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경기 이상을 꼬박꼬박 경험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2시즌 동안 뭔가 경험하고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서진용 선수하고 한 6회 정도를 맡을 겁니다. 꼭 필승조가 아니어도. 그럼 이제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죠. 요걸 기대해 보자고요. 선발에서는 송영진, 불펜에서는 이로운. 그 다음 요 김택형 선생님이 부활을 하시면 SSG가 정말 좋아질 겁니다. 왜? 한두 소리 있으니까요. 근데 야도 몸 관리는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이 친구까지 변수가 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한두솔, 노경은, 조병현은 변수가 되면 안 된다. 상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장지훈, 최민준, 이건욱, 요 3명 롱맨. 조요한 선수를 제가 지금 빼놨어요. 팔꿈치 수술. 수년간 SSG 불펜이 늘 불안하다고 했는데 올 시즌은 오래간만에 괜찮아 보인다. 뭔가 올 시즌 SSG가 투수 쪽에서 작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기대케 하는 시즌 아닌가? 물론 불펜 쪽에서 아직도 이프가 많아서 불안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타 시즌들에 비하면 양반이다. 선발 문승원 복귀가 저는 가장 큰 전력 보강이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신뢰가 간다. 불펜은 노경은 혼자 해서 김민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당연히 작년보다 좋아진 거고. 일단 제 생각엔 그래도 꽤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투수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 조병현이 건재해줘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자 이제 야수로 갑니다. 내야! 정준재가 너무 기대됩니다.
올 시즌도 계속될 1루수 오디션. 이게 몇 년째야? 박지환, 김찬영 이런 선수들 기대 한번 해보자. 이제 SSG의 주전 2루는 개막전서부터 정준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최지훈 선수와 함께 팀의 테이블 세터진을 구성한다면 상대팀을 지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선수다. 워낙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루 부분에서도 기대된다. 타격은 이런 스타일은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죠. 1루, 로메크 이후에 1루가 계속 문제다. 전희산이 입대를 했기 때문에 고명준과 오태곤이 강력한 1순위다. 그 중에서 분명히 고명준 선수가 먼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오태곤 선수는 아마 대타로, 최준우 선수도 1루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격수는 문제 없습니다. 박성환이 있기 때문에. 단 박성환을 2번에 놓으면 정준재를 9번에 놓으면 되니까 타선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자. 포수는 이지영과 아이들, 조용우, 이유래. 신범수 선수는 가끔 좌타 대타감. 그러니까 올해 이유래 선수가 혹은 조영우 선수가 얼마나 많이 마스크를 쓰느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이지영 선수 주전이면은 명확합니다. 최정. 여기까지는 너무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백업을 봐야 돼요. 김성현 1순위, 박지환, 최준우, 김찬영 NC에서 넘어온.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김성현, 박지환, 최준우, 김찬영 이런 선수들이 백업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특히 박지환 선수는 정준재보다 작년에 먼저 기회를 받았었고 그때 또 잘했었고 김성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즉 이제야 비로소 SSG의 내야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업 내야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기존의 주전 선수들을 위협하는. 포수 이지영, 2루 정준재, 유격수 박성환, 3루 최정이면 너무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에서 알아본 쟁쟁한 백업 멤버들까지 굉장히 내실 있는 내야를 구성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추게 될 시즌으로 평가하고 싶다.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내야다. 자, 그러면 아웃필더 백업 외야수 또 나왔습니다. 에레디아, 최지훈, 한유섬은 불변. 최지훈 3할 복귀, 한유섬은 인간적인 타율 회복 숙제. 이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시했던 문제입니다. 에레디아가 올 시즌도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관심사는 이런 거죠. 야가 올 시즌도 24시즌처럼 때렸다 하면 안타일까요? 뭐 이런 거. 저는 야구 팬으로서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얘 생각보다 홈런이 좀 적어요. 에버리지에 비해서. 이 정도 에버리지면 문학에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70경기 넘게 하잖아요. 30개 때려야 됩니다. 때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에레디아 올해 숙제 30홈런 할 수 있습니다. 에레디아. 다음 최지훈은 못한 게 3할이어야 돼요. 만약에 1번이 부담돼? 나와. 너 2번 가서 3할 쳐 그러면. 그게 팀으로서도 도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래야 되는 선수입니다. 발 빠르죠. 센스 있죠. 타격이 나쁜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형, 나 형이라고 부를게. 형은 2할 8푼은 치자 인간적으로. 홈런 25개 치면 뭐해. 타율이 2할 3푼인데 얘가 메이저리그야? 여기 조선이야 조선. 중심 타선이 홈런 25개 치면 뭐해. 2할 3푼인데 저 누가 이해해 줄 거야. 누가 인정해 줄 거고. 한유섬은 놀랍게도 한 번도 커리어 사상 3할을 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작년엔 그것도 모자라서 역대 커리어 최저타율. 이래서 똘망똘망한 외야수가 한유섬을 제끼고 우익수에 들어가고 한유섬을 지명타자로 밀어내야지 비로소 SSG 타선이 완성이 된다고. 백업 외야수 1번 하재훈. 오른손 대타 옵션. 좌투수 나왔을 때 플래툰 외야. 그런데 수비가 세련된 것도 아니고 1루수 아니면 지명타작감이라고. 이정범이 수년째 기대주. 바람의 어들. 그러니까 SSG 외야가 백업이 마땅치 않아서 진짜 조금만 눈에 띄면 바로 1군 레귤러인데 그게 안 돼. 그게. 최준우가 외야 전업하면 어떨까요? 와, 저 이거 써놨었는데요. 지금 있는 내야 옵션들보다 수비가 그리 뛰어난 건 아니지만 방망이 소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외야로 가면 백업 옵션으로 충분히 매력 있지 않을까? 최준우 이 친구 참 매력 있는 친구입니다. 이럴 때 굉장히 저도 소름 돋아요. 뿌듯하고 대박 이러면서. 자, 외야. 확실히 내야에 비해서 옵션 떨어지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수년째 외야는 숙제가 그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유섬 제껴라. 한유섬은 딱 지명타자로 들어가야 된다. 24시즌은 괜찮은 내야 백업들 우리 박지환 선수, 정준재 선수 발굴했다면 25시즌은 외야 백업에 정말 공을 들이자. 최준우를 전업을 시키던 뭐 이정범이 다시 1루가 됐던 외야가 됐던 자리를 잡던 야수들 나쁘지 않습니다. 주전만 놓고 보면 빠지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 SSG의 단점.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게 디테일이죠. 그래서 홈런 야구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홈런이 터지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 어느 팀도 홈런 터지면 이겨요. SSG만 그런 거 아니죠. 결국 홈런이 안 터져도 이기는 야구가 돼야 됩니다. SSG는. 예상 타순입니다. 최지훈 중, 박성환 유격, 최정. 진짜 최정 3번은 아무리 제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갖다 빌어도 안 바뀌길래 저도 이제 졌어요. 4번 에레디아, 5번 한유섬, 6번 고명준으로 바꿀게요. 7번 하재훈, 8번 포수 이지영, 9번 정준재. 자, 제 소원은 5번에 그럴싸한 외야수가 들어가고 7번에 지명타자에 한유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살벌할 거예요. SSG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다크호스 역할을 하겠네요. 다들 SSG 하위권이라고 하죠. 저는 무작정 하위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두산이 5강 싸움에 저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산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5위 위냐 5위 아래냐가 결정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SSG가 마냥 허부적거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기준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SSG한테 밀리면 5강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SSG가 생각보다 전력이 탄탄해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팀은 불펜이 버티면 올 시즌 다른 분들의 예상을 깨고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전력입니다. 저는 올 시즌 SSG를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24시즌보다 전력이 좋아 보입니다. 25시즌 SSG 파이팅입니다.